한쪽이 심하게 마찰이 생기면 관절 사이에 있는 관절액이 제 역할을 잘 하지 못합니다. 무릎을 밑으로 누릅니다. 꽉 누른 상태에서 비틀어 봅니다. 최대한 스트레칭해서 15초 기다려주고 릴렉스 해주고, 앞쪽에 있는 다리를 반대쪽 다리 쪽으로 넘겨놓고 최대한 신장을 시켜서 스트레칭을 시킵니다. 진골추나 유경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무릎이 심하게 붓거나 무릎이 물 차는 원인, 또 치료법에 대해서 공부해 보겠습니다. 증상은 기상 직후 무릎이 심하게 부어서 아침에 움직이는데 많은 불편함을 초래합니다. 무릎에 물이 차고 또 열이 발생되고 다리가 무거워서 움직임이 굉장히 제한됩니다. 무릎부터 시작해서 다리 전체에 감각이 많이 무뎌지고 다리가 무겁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고무다리라는 표현을 쓸 정도로 되게 불편함이 생깁니다. 가만히 있을 때에도 열이 나거나 아프고, 만약에 이제 움직이거나 걷거나 하면은 더 큰 통증이 발생되는 이러한 증상입니다. 이런 무릎이 붓거나 물이 차는 원인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바로 우리 무릎 관절의 악화를 막아보려는 우리 몸의 보호기전입니다. 무릎에 물이 찬다는 것은 이 관절광에는 연골이 있겠습니다. 그 연골끼리 서로 마찰을 줄이고자 윤활액이 있어서 관절과 관절 사이에 마찰을 생기지 않게 합니다. 그런데 허벅지 근육의 이제 부조화로 서로 어디 한쪽이 심하게 마찰이 생기면 관절 사이에 있는 관절액이 제 역할을 잘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어느 한 부분에 마찰이 생김으로써 이 마찰을 줄여보고자 연골에서 윤활액 자체가 눈에 띄게 크게 늘어나는 현상이 바로 물이 차는 그런 현상입니다. 또 무릎이 붓는다는 것은 위장이나 소장의 문제로 인해서 독소가 발생되고, 그 발생된 독소가 혈액을 따라 돌다가 이 관절 마디마디에서 주로 침착이 많이 되는데, 무릎 관절에 침착이 되면서 독소의 문제로 인해서 염증이나 무릎이 부어오르는 현상을 나타내게 됩니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은 여러 가지의 염증, 연골의 문제, 퇴행성들도 있지만 결국 가장 큰 원인은 소화기관의 문제와 다리 근육의 부조화로 물이 차거나 다리가 붓는 그런 현상이 발생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한 가지 주의할 점은 무릎 연골이나 인대가 손상을 입어도 붓거나 물이 찰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운동이나 축구하다가 무릎, 인대나 연골이 파열되어서 문제가 발생되어도 붓거나 또 물이 찰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무릎에 물이 차거나 부을 때는 이 인대나 연골 파열 검사를 해서 양성 반응이 나오게 되면은 이것은 무조건 병원 치료가 우선이 돼야 됩니다. 제가 그러면은 앞전 동영상에도 나와 있지만 인대와 연골이 파열되는 그 검사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무릎 검사법 3가지입니다. 먼저 이와 같이 환자를 누워서 무릎을 세우게 합니다. 그 상태에서 다리를 잡고 앞뒤로 당겼다 밀었다, 당겼다 밀었다, 이렇게 당겼다 밀었다, 당겼다 밀었다를 해보는 것이 첫 번째 검사. 두 번째는 이와 같이 다리를 엎드려서 다리를 이와 같이 세운 상태에서 무릎을 밑으로 누릅니다. 꽉 누른 상태에서 비틀어 봅니다. 이게 두 번째 검사. 마지막은 무릎을 살짝 들어 올리고 시술자는 무릎이 뜨지 않게 막아줍니다. 약간 들면서 뜨지 않게 막은 상태에서 또 비틀어 봅니다. 이렇게 하고 세 번째 검사. 이 세 가지 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타나면은 연골이나 인대에 파열을 의심할 수 있습니다. 이 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오면 먼저 병원 가서 정확한 검사라는 것이 우선이라고 보겠습니다. 치료법에 대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허벅지 근육의 부조화를 해결하면 연골의 마찰이 사라져 윤활액이 정상으로 바뀌게 됩니다. 또 소화기관의 문제를 해결하면 독소의 문제도 해결되어 무릎 부종도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다리 근육 중 단축된 근육을 모두 정상으로 관리하는 방법입니다. 무릎을 지배하는 신경은 대요근에서 그 신경을 포착할 수 있으므로 가장 먼저 대요근 관리를 합니다. 그런 후에 다리 앞쪽에 있는 퇴퇴직근, 옆쪽에 있는 퇴퇴근막장근, 그 다음에 안쪽에 있는 퇴퇴내전근, 그리고 뒤쪽에 있는 햄스트링을 관리합니다. 관리하는 방법을 하나하나씩 보여드리겠습니다. 대요근 스트레칭 방법입니다. 지금 이와 같은 자세를 잡고, 시술자는 한 손은 환자의 깍지 낀 손을 잡고 한 손은 무릎을 잡고 최대한 밑으로 내려서 이와 같이 이런 식으로 해서 쭉 벌려서 15초 정도 유지해주고 릴렉스하고, 또 15초 정도 쭉 늘려서 스트레칭해서 릴렉스 해주고 해서 대요근을 스트레칭법으로 이완하는 방법입니다. 퇴퇴직근을 이완시키는 방법입니다. 엎드린 상태로 무릎을 세워서 이 뒤꿈치가 엉덩이까지 닿을 수 있도록 스트레칭을 시켜주는 겁니다. 최대한 스트레칭을 해서 15초 기다려주고 릴렉스 해주고, 또 최대한 스트레칭 시켜서 15초 정도 유지한 상태에서 릴렉스 시켜주고, 이렇게 한 6, 7회 정도를 해서 앞에 있는
대퇴직근을 이완시키는 방법입니다. 대퇴근막장근 이완하는 방법입니다. 지금 앞쪽에 있는 다리를 반대쪽 다리 쪽으로 넘겨놓고 이 다리를 갖고 쭉 끌고 와서 이렇게 최대한 신장을 시켜서 스트레칭을 시킵니다. 그리고 15초 정도 유지해주고 릴렉스하고 또 최대한 신장시켜서 스트레칭을 쭉 시킨 상태에서 15초간 유지해줘서 늘려주고 해서 대퇴근막장근을 스트레칭하는 방법입니다. 다음은 대퇴내전근 이완하는 방법입니다. 다리를 한쪽을 반대쪽으로 이와 같이 베드나 반대쪽으로 내리게 해서 다른 쪽 발을 잡고 최대한 스트레칭을 합니다. 최대한 스트레칭을 해서 15초간 유지해주고 다시 릴렉스 시켜주고 다시 최대한 스트레칭 시켜서 15초 정도를 유지해주고 해서 대퇴내전근을 스트레칭을 해주면 됩니다. 햄스트링 이완하는 방법입니다. 바로 누운 상태에서 다리를 이렇게 끝까지 들어 올립니다. 끝까지 들어 올린 상태에서 최대한 스트레칭을 해줍니다. 그리고 릴렉스 해주고 또 최대한 스트레칭해서 15초 정도 유지해주고 릴렉스 해주고 해서 햄스트링도 이완하는 스트레칭해서 이완하는 방법입니다. 두 번째, 소화기관을 관리합니다. 먼저 바른 식습관을 지도하여 이 식습관을 잘 지키도록 지도를 해야 됩니다. 그런 후에 흉추 6번, 7번, 8번을 교정하여 소화기관에서 신경 흐름이 위장과 소장 쪽으로 잘 흐르게 해서 소장과 위장이 정상적인 기능을 되찾을 수 있도록 해줘야 됩니다. 이번 시간에는 무릎이 심하게 붓거나 무릎에 물이 차는 원인과 치료법에 대해서 공부해봤습니다. 무릎이 붓거나 물이 찬다면 가장 먼저 올바른 식습관을 꼭 지켜줘야 됩니다. 그래서 소화기관으로부터 발생되는 독소의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됩니다. 그런 후에 이제 대요근, 대퇴직근, 대퇴근막장근, 대퇴내전근 뒤에 있는 햄스트링을 잘 관리하면은 보통 일주일 안에 무릎이 붓거나 물이 차는 현상을 대부분 해결할 수 있게 됩니다. 또 평소에 우리가 달리기, 걷기, 등산 등을 많이 해서 무릎에 불편함이 온다면은 먼저 올바른 식습관을 지켜주시고 제가 설명드린 그 다리 근육들을 잘 관리해서 붓거나 물이 차는 현상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생활 습관을 가져야 평생 건강한 무릎과 다리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